여러분 마스크 다 쓰셨죠? 네. 저는 마스크 벗으면 돼요, 그죠? 한쪽만 쓰면 되니까, 그죠? 네. 자꾸 마스크 흘러내려가지고 불편해, 말하니까. 네, 한쪽은 쓰고 한쪽은 벗으면 괜찮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당진에 갔다 왔어요. 당진에 독일인 마을이라고. 조용히 해봐요. 당진에 독일인 마을, 고den면에 있는데 독일인 마을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외국에서 돈을 꼬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담보물이 없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라서 그 세계 채핀국이라서 돈 꿔주면 받을 수 있는 뭔가 담보할 게 있어야 되는데 담보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담보물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래서 독일에 광부로 파송을 해요. 그럼 독일에선 광부가 필요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 그 광부로 가면은 광부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월급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광부가 가지고 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따지니까 간호사를 또 보냈어요. 그 간호사들, 젊은 간호대학 나온 젊은 처녀들이죠.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취업을 해요. 그러면 그 월급을 주니까 독일 광부들, 독일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삼고서 한국에 차관을 해준 거예요. 독일에서 그 독일 차관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한국에 공장주 짓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공장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저는 이제 광부님부터 땅속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하고 주로 얘기가 됐는데, 간호사들은 독일 간호사들이 싫어하는 환자들, 아주 골치 아픈 환자들만 자기들이 맡아서 간호했대요. 그런 덕분에 한국이 지금 이같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가면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봤는데, 그 화장실하고 한국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 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한국 화장실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었어. 맞아요. 네. 그 냄새가, 김포공항만 내리면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 대변 냄새가. 그만큼 한국이 화장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 수세식을 바꾼 거예요. 수세식이야, 수세식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지금은 한국 화장실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깨끗한 화장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제가 당진 갔다 오면서도 그 휴게소에서 장애인 화장실 가보셨죠? 네.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런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그런 화장실을 우리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화장실이 세계에서 몇 째 안 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간호사들이, 광부들이 가가지고 일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그걸 보증 삼아가지고 차관이란 말은 돈을 꼬은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꼬다가
산업화를 시켜서 공장도 짓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뭐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런 광부들 간호사들을 애썼다고 당진시에서 땅을 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집 짓는 것만 내고 와서 살아라 해서 17가구 정도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살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제 그러고 세도 좀 그랬더라고요. 그런 독일인 마을을 보면서 한국의 과학이 굉장히 뒤처져 있었는데 그 과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우리 예쁜 처녀들 간호사들이 독일 가서 고생하고 또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남자들이 가서 고생해가지고 빌려온 돈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에서 한국이 35위로 행복지수가 낮은 거야. 한국 젊은이들은,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들은 행복하죠, 그죠? 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물론 장애인 복지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은 얼마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 체험, 문화 체험을 시켜주신다고 이렇게 하는가 날짜를 못 잡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 N체세대라고 N체세대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힘든 거야. 요새 개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개딸. 못 들어봤구나. 개딸 요새 이렇게 언론에 보면 개딸 그래요. 개딸인가 그러는데 아니요. 개혁의 딸이래. 개혁의 딸. 개혁의 딸. 그래가지고 20대 여자애들을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딸이라고 개딸. 나쁜 뜻으로 개딸이 아니라 개혁의 딸이라고 개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언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조금 이제 뒤처지게 돼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개딸은 개의 딸이 아니라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한국의 20대 여자들 개딸.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적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던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자들 대우를 잘해달라. 개혁적으로 좀 잘해달라. 그걸 추천하고 그렇게 약간 진보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그런데 이제 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우리 남자들 좀 대우를 들어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말 들어봤죠?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잘해줄 페민 하면 여성이라는 뜻인데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들은 잘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장관을 뽑을 때에도 여자를 뽑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여자를 뽑아주고 임금도 여자들 많이 줘야 되고 남자가 적게 안 되고 이런 그런 게 페미니즘. 여자들 잘해주는 페미니스트. 여자들 잘해주는 사람. 저도 페미니스트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 잘해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외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 20대하고 여자 20대들하고는 생각이 반대로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여자 20대들은 진보 쪽으로 강하고 투표할 때 보니까 출구조사해 보니까 여자 20대들은 다 민주당 쪽 찍고 남자 20대는 다 무슨 국민의힘 쪽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녀의 갈등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야 돼요. 물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보수 성향이 많이, 또 젊은 40대들은 또 진보 성향. 이렇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는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게 되게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혼동했어요. 틀림과 다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생각이 옳고 여자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남자 여자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야. 관점이. 그러니까 다름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르다. 다르다는 뜻은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른데 우리는 다른 거를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우리는 화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화합하는 화학 얘기를 하려고 해요. 화합하는 화학 얘기. 여러분들 계면 활성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계면 활성제. 학교 갈때 들어봤어요. 계면 활성제가 뭔지 몰라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비누. 비누 들어봤죠? 네. 아침에 비누로 세수하고 오셨죠? 네. 비누 쓰고 오셨죠? 네.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감았죠? 네. 그런 비누라든지 샴푸 이런 것들이 다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물론 요즘에도 언론에 기사에 신문 기사에도 계면 활성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문을 들고 안 보니까 이제 그게 뭐 느꼈는데 계면 활성제, 비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죠? 고무. 네. 고무 얘기했죠? 네. 네, 고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고무가 없었으면은 우리 마스크도 못 써. 마스크도 못 써. 고무 없었으면은 스타킹도 못 신어. 맞아요. 고무 없으면 속옷도 못 입어. 고무 좀 있어야 속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고무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또 고무가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 타이어, 고무. 그러니까 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무 때문에 한국이 해방된 거야. 고무를 미국에서 합성고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무 타이어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었어. 안 그랬으면 일본이 동남아시아 딱 점령하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고무 수출을 미국에다 못하게 해. 그런데 미국은 그 천연고무 없어도 돼. 우리가 만들지 않아서 화학자들 연결해가지고 합성고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만들었어. 타이어로 비행기 타이어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다가 뭘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원자폭탄을 2개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가 됐어? 독립이 된 거지. 해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고무를 천연고무 말고 합성고무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울 수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야. 원자폭탄. 원자폭탄 만드는 데에도 프레온이라고 하는 거, 그 가스들이 있는데, 프레온 가스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폴리마로 만든 프레온 말고 저기 이제 우리 주방에서 쓰고 있는 프라이팬 코팅한 거 그런 것들이 테트라플로에틸렌이라고 하는 무슨 테프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결국은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안 그랬으면 일본은 해방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독립운동 한번 한다고 해서 일본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일본이 워낙 세니까. 근데 원자폭탄 2개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비누도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거예요. 비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비누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맨 로마 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 넘어요. 2400년 전. 그런 전에 그 로마에서 그 산이 있어, 산이. 그 언덕,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산 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한테 하는 제사지. 그 신한테 하는 제사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기름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태우는 제사, 번제라고도 성경에서 번제라고 하는데 그 태우는 제사, 짐승을 태우는 제사, 피를 빼고 태우고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산이 이름이 사포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사포산. 사포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뭐 기름기를 제거하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이제 버렸어. 그러니까 그 개울로 이제 그런 그 태운 채하고 그다음에 기름기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태운 채하고. 그러니까 그 개울 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해. 빨래를 하면은 빨래가 잘 돼. 이상하다. 왜 빨래가 잘 돼? 집에서 안만 빨아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빨으면 빨래가 잘 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에 옛날에 빨래를 집에서 안 했죠? 안 했죠. 겨울에 가서 막 방매치하면서 겨울 빨래 했죠? 기억나요? 했어요. 뭐 여러분들 못했어요. 여러분 선배들 더 위에 분들은 빨래할 때 겨울에 가서 방망이를 막 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뭐 방망이질 안 해도 그 물로 그냥 빨려가면은 때가 잘 벗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짐승을 태운 재하고 기름, 재와 기름이 만나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잿물이란 말 들어봤죠? 잿물. 근데 좀 이따는 잿물 하다가 양잿물이란 말 들어봤죠? 양잿물, 잿물. 그 잿물이 재로. 그러니까 그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하고 이럴 때 되게 나무로 떼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그 지푸라기를 떼울 때 많았지, 그죠? 지푸라기. 그런 걸 떼온 그 잿간이라고 해서 마당 한쪽 끝에 잿간이 있었죠. 그 잿간에 보관했다가 그 재를 물에다 담궈서 오래 놔두고 끓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물 나오죠. 그 물로 하면은 빨래가 잘 됐어요. 그 잿물이 왜 그러냐면 잿물 속에는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있었죠? 알칼리성. 알칼리성은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되는데 OH라고 산소와 수소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수산화물이 수산화. 그런 OH 그 알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집에서 식초 먹으면 시잖아요, 그죠? 또 김치하면 시잖아요. 그 산이야, 산. 그 산은 그 애시드,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그래가지고 COOH가 있는 거예요. 그 COOH란 말은 몰라도 돼. 화학적인 단어인데 그게 탄소와 산소 두 개가 있고 거기에 H가 붙어 있는 그런 초산 같은 그 산이 있고 알칼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리트머스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산인가 염기인가 재보면 이제 7 이상 되면은 염기 알칼리, 7 이하면 산 그래요. 그래서 되게 쓴맛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알칼리라고 부르고 신맛 나는 거는 산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잿물 속에는 그런 알칼리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래를 했는데 그 잿물보다 더 좋은 잿물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양잿물이야. 양잿물 들어봤죠? 시골에 장터가 양잿물 사고 그랬죠? 한 80대신 분들은 되게 알아, 양잿물. 근데 희태 씨는 모를 거예요, 그지? 양잿물 알아? 근데 양잿물은 몰라도 가성소다라는 거 있죠? 가성소다가 양잿물이야. 가성소다 양잿물이야. 가성소다는 화학 기호로 하면 NaOH야. OH가 있으면 알칼리라고 했잖아요. NaOH. 나트륨, 소디움. 소금은 NaCl이라고. NaCl, 소금. 근데 NaOH가 가성소다, 양잿물이다. 그건 물에 녹이면은 NaO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와. OH 마이너스 이온이 바로 알칼리성을 띄어요. 그 양잿물을 물에 타가지고 넣고서 삶으면은 빨래가 잘 됐어요. 그죠? 깨끗해졌죠? 근데 그러면 때라는 게 뭐냐? 옷에 묻은 때가 뭐냐? 또 우리가 얼굴에 몸에 때가 있잖아요? 때가 뭐냐? 그게 기름기야, 기름기야. 그러니까 피지라고 해, 피지. 피부의 지방.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피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머리를 안 감아도 며칠 있으면 머리가 이상한 기름기가 흐르죠. 그게 뭐냐면 피지가, 기름기가 나오면 몸에서. 그런 기름기를 없애는 게 빨래야, 빨래. 기름기 없애는 게 빨래.
근데 그게 이제 가성소다, 양잿물, 또 그냥 잿물은 이제 효능이 가성소화 못하니까 이제 안 써, 이제 양잿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때를 없애준가, 빨래가 잘 되는가, 왜 우리 몸에 이 때가 껴 있는데 그거를 비누질 치다보면 잘 찢어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이 비누의 효과인데 비누가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럴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기름, 휘발유, 석유 이런 것들이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러니까 기름 성분하고 물 성분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안 섞이냐면은 기름 성분은 물을 싫어해. 그래서 물을 소자를 써. 한문은 소수성 성질이다. 이 기름에는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거, 친수성. 그러니까 어떤 분자들, 어떤 물질들, 화학 물질들은 물을 좋아하는 물질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물하고 잘 섞이는 물질은 물을 좋아하는 거야. 친수성이야. 그게 뭘까? 우리 주위에 있는데 물하고 잘 섞이는 게 알코올이야, 알코올. 술.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그런 말 있죠? 뭐 그냥 섞이면 잘 섞이는 거야. 근데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가 잘 못 보지만은 비가 왔을 때 기름이 좀 떨어뜨렸어. 그러면 안 섞여. 휘발유가 물에 안 섞여가지고 위에 기름은 떠 있고 아래는 물이야. 그래서 배를 우리가 유조선 같은 거 또 기름 섞인 배가 파손했다 그러면 기름이 바다에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끼려잖아요. 옛날에 들어봤나 모르겠다. 말리포 이쪽에 배가 파산해가지고서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그렇죠? 그 바닷가에 바위에 다 기름때가 낀 거야. 그거 때 짐으로 우리 자원봉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 못 가셨구나. 거기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때를 다쳐. 지금은 말리포, 천리포 이런 데 가봐도 없어. 다 우리가 다 봉사활동해가지고 다 때려. 바다에 기름이 있으면 안 섞이는 거야. 그게 왜? 기름은 소수성. 그 다음에 또 물은 물이니까 친수성. 우리 바닷물은 친수성. 근데 안 섞이는 거야. 이게 휘발유하고 물하고 안 섞이는 이유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되게 친유성이야. 친유. 기름을 좋아하는 거야. 기름을 좋아하는 거. 친유. 소수도 되고 친유도 돼. 물을 좋아하는 거. 친수성도 돼요. 소유. 기름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물질에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거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옷에 묻은 때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때는 아까 얘기한 피지, 지방,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은 물에 섞여 안 섞여? 물을 싫어해, 좋아해? 지방은 물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물을 싫어해, 지방이니까. 물을 싫어해. 알코올은 물을 좋아하지만은 지방은 물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때를 씻어봐요. 씻어져 안 씻어져? 물로 때를 씻어요. 막 문지르면 좀 때가 벗겨지긴 하겠지만은 때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니까 안 녹아. 그러니까 물과 때는 안 섞여요. 옷에 있는 때도 그렇고 이 주위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때로 끼는데 그런 때들은 물에 녹지 않아서 그게 빨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누라고 하는 거 아까 처음에 이제 비누를 제사 지나면서 짐승을 태워서 나온 재하고 또 짐승의 기름기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비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포라고 하는 산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개울에서 빨래하면 빨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 물질이 뭔가 하는 걸 알아서 이게 비누구나. 그러니까 이 잿물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그게 비누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서 비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누를 영어로 soap이라 soap.
SOAP, 소업이라고 그래. 이때 소업 들어봤지? 예. 비누라고 그래. 비누, 소업. 왜 비누라고 하는지 아냐? 그걸 소파산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소파는 SOPA인데 SOPA인데 SOAP로 바꿔봤어. A만 P야. 그래서 소업이라고 된 거야. 비누가. 아, 그러니까 기름하고 잿물하고 섞으면 이게 비누가 되는가 보다 하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를 만들 때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냐면은 처음에 소기름, 돼지기름 있죠? 네. 삼겹살 돼지기름 하면 돼지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줄 흘러나오잖아요. 돼지기름, 소기름하고 가성소다 아까 얘기한 대로 NaOH 양잿물을 섞으면은 비누가 돼요. 그걸 알아.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성소다가 양잿물하고 돼지기름, 소기름하고 섞으면은 비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기름, 돼지기름을 다 이제 갖다가 가성소다하고 섞어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화학작용을 해 이제. 그래서 화학작용을 하는데 기름에 돼지기름, 소기름은 이제 여러분들 그리세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화염표. 그리세린은 OH가 3개가 있는 거야. CH2, CH, CH에서 C에 가서 산소에 가서 OH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그리세린하고 돼지 기름에서 얻어내는 스테아린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기름에 스테아린산하고 그게 서로 반응을 해서 에스테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알코올과 반응하면은 에스터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식초에 있는 초산하고 알코올하고 섞으면은 에스테로가 돼요. 근데 그 에스테로는 이게 아주 휘발성이 강해. 그래서 이제 되게 향수 같은 거 휘발하잖아요. 그 성분들은 에스테로형이라고 그래. 냄새나 그런 것들 에스테로형이 많아. 어쨌든 꽃향기도 에스테로형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간다고 아까 우리 상수를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초당 약속. 약수터? 청주. 청주에는 초당 약속가 있어요. 청주 약수터 가자는 거죠? 네. 청주에 청구에 있는 건가? 예, 청주에 있어요. 네, 청구. 그 약수터 가자고 하는데 네. 거기 어쨌든 난 그 어디 산림원에 가는 무슨 수목원 이런 데 가는 줄 알았더니 약수터 가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피톤치드를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나무에서 나오는 거. 수목원도 그래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려면 그런 피톤치드가 어디서 많이 나오더라? 소나무. 소나무 있는 데서 많이 나오더라. 네. 그러면 그런 그 수목원이라든지 네. 그런 산에 가야 되는데 또 약수터에 간다고 네 물도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 물속에 약수가 있으니까 가는 거 좋죠. 어쨌든 뭐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그 휴양림에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약수터에 가자고 그랬네.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우리 관장님하고 상의해서 바꿔도 네. 되고 휴양님이 더 좋아요. 네? 휴양님이 더 좋다고요. 약수터보다 수양림 낫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쪽에서 정했는데 내가 바꾸면 나 싫어할 것 아니 같은데 여러 의견을 하면 돼요. 관장님한테 우리는 약수터보다 휴양림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지요. 휴양림 이른바에 좋은 휴양림에 네. 근데 나는 잘 멀어서 그런데 나는 지난주 당진 갔다 오면서 그 대천서 배를 타고 네. 원산도를 갔었어요. 예. 그죠? 근데 대천서 원산도를 뭘 만들었어? 지하 바닷물을 파가지고 바닷 속에다가 차를 만들었어요. 원산도를 가려면 옛날에 배 타고 갔었거든. 지금은 배 타고 갈 필요 없어. 차부터 쓱 가버려요. 지하도. 원산 지하차도 바다 밑으로 가는 거지. 쓱 가는 거.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일 긴 지하 터널이에요. 지하 터널. 그 타고서 원산도에 갔어. 원산도에 갔더니 원산도가 안면도 다리도 왔더라고요. 네. 물속이 아니라 물 위에도 다리도 왔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 쓱 지하로 갔다가 또 지상 다리를 딱 건너가니까 어디가 돼요? 안면도가 되더라고요. 안면도. 못 가봤죠? 그래서 안면도에 갔어. 안면도에. 안면도에 가니까 휴양림이 안면도 자연휴양림이라고 유명해. 맞아요. 유명해요. 거기 솔밭이 있어. 솔밭. 예. 솔밭이 무슨 솔밭이야? 홍송이 홍송.
빨간 솜. 네, 맞아요. 그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쫙 있어요. 네. 그 안면도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요. 휴양림. 예. 거기 너무 멀어서 가자고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언제 시간이 가면 그 자연휴양림 가면은 뭐가 많아? 피톤치드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울증도 싹 가시고 그래. 그리고 또 우리 폐도 좋아지고 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피톤치드인데 물론 거기는 멀어서 못 가더라도 가까운 휴양림도 주위에 뭐 공주도 휴양림 있고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휴양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화학적인 얘기인데 이제 비누 얘기를 해서 그 소프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온 거죠. SOLP라고 하는 소프 비누. 근데 이제 비누를 만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과 가성소다로 섞으면 비누가 되는데 거기에 그리세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이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돼지기름, 소기름이라고 그러면은 그 알킬기랑 탄소가 길게 있는 거야. 탄소가 길게 있고 끝에 가서 COO 하고서 이제 그게 에스터로 됐는데 그게 끊어져 버려요. 가성수가 써가지고 그리고 COONA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스테아린산 소다, 소디움 스테아레이트 이렇게 해서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기름, 돼지기름 이거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가성소다하고 소기름, 돼지기름으로 맨 처음에 비누를 만든 게 해방될 때쯤이었을 것 같아. 무궁화 비누라는 거 들어봤죠 옛날? 나이 드시네. 무궁화 빨래 비누가 있죠? 네. 빨래 비누, 세수 비누가 있었죠 옛날에. 그죠? 무궁화 비누가 빨래 비누인데 그거 비누 치다고서 하면은 이제 빨래가 잘 됐어 이제. 네. 빨래에 있는 때들이 기름기들이 무궁화 비누에 있는 그 이제 비누 성분하고 잘 결합돼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물을 좋아하는 부분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이 한 분자에 있는 거야 비누는. 그러니까 기름은 물을 싫어해. 그러나 알코올은 물을 좋아해. 그 알코올에 OH가 있어서 H알코올에 CH4, CH2, OH가 있어서 물을 좋아해. 그런데 물을 좋아하는 또 초산, 집에 식초 물에 타면 잘 타지 안 타죠? 잘 타지죠. 그 초산은 물에 잘 녹아요. 왜냐면 거기에 COH가 있어서. 그런데 집에서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또 올리브유 같은 거 집에서 샐러드 할 때 많이 먹죠, 그죠? 해봤어요 샐러드? 네. 그 거기 보면 거기는 기름이거든. 올리브유, 네. 참기름, 들기름 물에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그 물에 섞이는 거 안 섞여. 근데 한 분자에다가 한 분자가 하나인데 한쪽에는 물에 잘 섞이는 거, 한쪽에는 물에 안 섞이는 거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비누야, 비누. 한쪽은 그 돼지기름에서 얻은 건데 길게 탄소가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막 열 몇 개 막 되어 있는. 그 한쪽은 초산과 같은 식초 같은 COO가 있는 거야. 거기에 NOA, 소디움 붙어 있는 게 비누야, 비누. 그래서 한쪽은 물을 좋아하고 한쪽은 기름을 좋아하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계면. 그러니까 기름층 면과 물층 면, 그 계면이야. 물과 기름이 안 섞여. 그런데 물층의 계면, 기름층의 계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는 물질, 그게 계면 활성제라는 거야. 그게 비누라는 거야. 비누는 물과 기름을 양쪽 성분을 다 섞일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냥 쉽게 해도.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기름층과 물층을 활성시켜가지고 섞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걸 계면 활성제라고 한다. 그게 비누다, 비누. 그게 비누다. 계면 활성제가 비누다.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분자에 그게 있어요. 비누라고 하는 물질에. 근데 옛날에 빨래 비누는 아까 얘기한 가성소다, 양잿물 정도 많이 넣고 한 거고, 세수 비누는 양잿물은 알칼리니까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넣고 만든 거고, 또 이 기름도 소기름, 돼지기름도 잘 정제해서 좋은 쪽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가성수도 양잿물 넣어가지고서 끓이면 이제 비누가 되는데 그 비누를 한 거고 그냥 빨래 비누는 조금 기름기가 돼지 기름, 소기름도 좀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막 거기서도 가성수도 많이 넣고 비누를 만든 게 빨래 비누. 무궁화표 빨래 비누. 지금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누를 쓰기 시작한 거죠. 비누를 옛날에는 잿물 쓰다가 양잿물이 독해. 게다가 이제 빨래 비누를 만들어서 빨래 비누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빨래 비누가 생기고 세수 비누가 생기고 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계면 활성비도 한 분자에 물을 좋아하는 거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거하고 같이 붙어서 가지고 물을 좋아하는 것을 물에 녹게 만들고 기름을 좋아하는 것을 그 비누에 묻게 해가지고서 물에 녹여서 그냥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에 씻어내는 거죠. 그 계면 활성비. 그 양쪽으로 이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누를 쓰고 있는데 이 비누가 이제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해가지고 빨래 비누, 세수 비누 이런 걸 쓰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에 썼는데 하이타이라는 거 봤죠? 하이타이. 하이타이. 그 빨래 비누 안 쓰고 하이타이를 썼잖아요. 하이타이는 결국은 그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물층과 기름층을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그 물질 한 분자에다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가루로 한 것이 가루 세탁 비누인 하이타이라는 거야. 지금은 안 쓰죠, 그죠? 지금은 옛날에 썼던 거죠. 하이타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쓰는 데 있어요? 어쨌든 그 하이타이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이라는 요새 아주 있는 석유화학. 그 석유화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원유를 유전해서 우리나라는 유전이 없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전이 있어. 땅 속에 가면은 기름이 섞이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 그 기름을 빼가지고 원유를 한국을 가져와요. 그 원유를 수입해와요. 수입해오는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이 원유가 원유 수입이 막 이게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이 진짜 올라요. 그래서 기름 1리터당 그전에는 1,500원 했었어. 지금은 얼마가 돼요? 2,040원이더니 오늘 보니까 2,060원이 돼. 올라가. 그 여러분들 그 기름 차 태웠을 때 오늘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많이 나갈 거야 아마. 고마워해야 돼. 비싼 기름 넣어가지고서 우리 태워다 줬다고 없다고 해야 돼. 어쨌든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원유를 갖다가 기름을 이제 정유 공장에서 기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걸 이제 잘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유도 만들고 경유차 있죠? 경유도 만들고 또 등유 석유라고 하죠. 등유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걸 정유하면서 여러 가지 만드는데 이제 가스도 거기서 나와. 가스도 이제 분리해서 그래서 이 탄소수가 하나 있는 거 그걸 메탄가스라고 그래. 메탄가스 들어봤죠? 메탄가스. 천연가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도시가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집에서 쓰고 있는 게 도시가스야. 그건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예요. 직접 가스를 수입해와. 가스 유전 같은 데 상층에 가스가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압축하면은 액체가 돼.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수입해와. 그러면 그 액체 가스가 그게 이제 천연가스야. 근데 그게 주로 뭐가 들어있냐면 메탄가스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연못가 이런 데 가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가스들이 메탄가스인데 거기에 탄소가 한 개 있는 거야. 그 탄소가 한 개 있는 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있는 거하고 두 개 있는 거, 탄소가 두 개 있는 거하고 좀 섞여 있어. 그런데 탄소 하나 있는 게 더 많아. 천연가스가. 그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스를 쓸 때 프로판가스라고 하는 거 써봤죠? 네. 프로판가스. 그 도시가스가 집에 못 들어오면은 그 프로판가스 통에 들어오면 사다가 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서 이제 별 문제 없는데
그 전에 이제 프로판 가스 쓰던 집에서 주방에 가스 발브 이런 거 할 때 도시가스 할 때는 다 바꿔치잖아요, 그죠? 네. 바꿔요. 왜냐면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뭐가 있냐면 그 탄소 메탄가스가 많아. 탄소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2개 있고 3개 있고 프로판 가스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집에서 그거 오븐 가스 오븐 있죠? 네. 그건 부탄가스가 나오는 얘기 들어봤죠? 부탄가스. 그건 탄소가 4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래가지고 4개까지가 부탄가스야. 부탄가스는 이제 뭐 라이터 같은 데다 가스 넣었는데 그런 액체도 넣기도 하고 우리가 자동차도 가스가 있는데 그건 다 부탄가스가 많아요. 탄소가 4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점점 커질수록 이게 이제 기화하는 거, 기체로 되는 게 쉬워. 그래가지고 빨리 불에 타기가 쉬워. 인화점이 높아. 선생님, 그 부탄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그런 나온 거, 메탄가스가 많은 거고, 부탄가스는 석유 정제하다가 어떤 가스야. 4개가 있는 거, 4개. 탄소가 있는 거. 메탄가스 1개 있는 거. 점점 탄소가 점점 늘어오면 이게 상온에서 액체가 기체야. 기체인데 또 쉽게 액체로 압축할 수가 있어. 그리고 쉽게 기체가 되면 불나기가 쉬운데 쉽게 기체가 덜 되니까 높은 온도가 아니어도 이제 막 기체가 되는 건 위험한데 높은 온도로 해야 할 때 기체가 되면 덜 위험해. 그래서 부탄가스보다 천연가스는 메탄가스가 많은 건데 그거는 조금.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는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해요. LNG. 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LPG라고 석유에서 얻어낸 것은 프로판가스라든지 부탄가스는 석유에서 원유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LPG라고 LPG. LNG, LPG 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LNG는 내추럴 가스, 내추럴 N. LPG는 페트롤리움, 석유 가스라고. 그래서 만약 탄소가 5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액체예요. 실온에서 액체. 4개만 기체인데. 그러니까 탄소가 4개쯤 되면 기체가 되더라도 덜 위험해. 그러니까 부탄가스는 집에서 저기를 쓸 때 우리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쓸 때도 그냥 쓰고 또 덜 위험해. 그다음 불 붙이면 큰일 나죠. 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은 붙이지 않고 그냥 잘 보관하면 괜찮은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5개가 액체인데 그게 펜탄이라는 건데 9개쯤 되면 그게 휘발유. 점점 들어가면 다 액체는 휘발유. 경유가 막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원유에서 이제 가장 탄소가 큰 게 파라핀이라는 거야. 양초 있지, 양초. 네. 그 탄소가 가장 길은 거야. 또 찌꺼기가 있어. 아스팔트라는 거 봤죠? 네. 그것도 원유에서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탄소 수 가지고 정하는 건데 탄소가 길게 있는 거야. 그런 탄소가 많은 쪽은 물에 안 섞이는 것들이야. 소수성이야. 친유성이야.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O라든지 설페이트라고 황산이죠. 황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세제를 하이타이를 옛날에 할 때는 뭘 가지고 만들냐면 그런 석유에서 정제하면서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벤젠링, 육각형인 벤젠링에 알키리가 붙여있는 데다가 벤젠에다가 SO3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라고 해.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이타이의 원료였었어요. 하이타이 원료. 그러다가 이제 그 하이타이만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하이타이에다 넣을 때는 이제 집에서도 빨래를 해야 되니까 집에는 수도를 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전기 있었잖아. 그냥 지하수를 쓰잖아요. 네. 지하수는 무슨 물이냐면 샘물이라고. 샘물. 단물 샘물 그러죠? 빨래가 잘 되는 거는 단물. 그래서 집에서 우물물 빨래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해? 내과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내과는 단물이야. 집에 있는 지하수로 된 우물물은 샘물이야. 샘물은 거기에 염기성, 금속이 좀 녹아있어. 그래가지고 비닐역할을 잘 못해. 그래서 그 샘물도 빨래가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이타이에다가
인산염. 비료의 3대 요소가 질소연산 칼리 아니에요? 인산염. 그걸 집어넣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도 넣고 그다음에 표백제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이타일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타일을 쓰고 나니까 수도에 하수도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데 거기에 인산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집에서 버린 물이 점점 흘러서 금강으로 가고 금강으로 산으로 가면서 그 부영황화 현상이 나. 그러니까 여름에 이끼가 많이 끼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산 때문에 그래. 인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양돈장 또는 양계장 이런 데서 또 소도 이제 소도 양식을 소도 이제 들에다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료 먹여서만 하더라고요. 그럼 소에 난 오줌, 돼지 오줌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비료 역할을 해서 이 물에 이끼가 많이 끼는 거예요. 이끼가 부영화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안 하고 그런 부영화 효과 때문에 곤란하니까 그런 인산염 같은 걸 넣지 않고 새로운 세제를 개발을 했어요. 하이타일을 쓸 때보다도 이제 그 새로운 세제가 나오는데 그걸 라우릴 설포네이터. 그 라우릴 설포네이터는 벤젠이 없고 그냥 알키리만 했어요. 근데 그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탁용 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에 쓰는 샴푸용 세제도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원료인데 우리 몸에 쓰는 바디 샴푸라든지 또 머리 감는 샴푸는 그런 라우릴이라고 하는 기에다가 에테르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몸에 좀 좋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쓰는 샴푸 같은 거 보면은 라우릴 설포네이트라고 했어요. 소디움 라우릴 설포네이트라고. 그게 이제 계면 활성제, 비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든 물에다 타야 되니까 에틸알코올 쓰면 안 좋으니까 에틸알코올. 알코올은 비슷한데 메틸알코올은 먹으면은 그냥 실명하고 죽어.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은 먹으면 이제 알딱딱해지고 진한 거야. 근데 그것도 진한 거 먹으면 안 돼. 되게 알코올이 7%, 10%, 15%, 소주는 한 15%쯤 된다고 하면 30도가 된다고 하면 30%라고 그래요. 근데 보드카 같은 건 막 40%, 50%. 또 중국집에서 파는 술 있죠? 무슨 술이죠 이게? 네, 그거는 막 50%라고 그래. 불도 알코올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런 알코올을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을 섞어요. 그래서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액체 비누들인데 그게 샴푸라든지 바디 샴푸, 몸에 닿는 샴푸라든지 쓰고 또 주방에 쓰는 것은 퐁퐁이라고 그러죠. 퐁퐁은 이름이야. 거기도 아까 얘기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릇에 묻은 기름기 같은 것을 또 물과 잘 섞이게 계면 활성제를 해서 잘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비누인데 그것이 가루 비누와 이제는 이제 액체 비누가 생기고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소기름, 돼지기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화학 제품으로 석유화학에서 나온 제품으로 라우릴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다. 그게 계면 활성제다. 그게 비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품에서 광고를 많이 해요. 좋은 비누를 써야 된다. 몸에 좋게 좋은 비누를 써야 된다.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누 광고 가운데 이 비누는 천연비누다. 옛날에는 돼지기름, 소기름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천연비누를 그렇게 안 만들고 올리브유가 좋지 몸에, 그죠? 네. 올리브유로 만든 기름이다. 또 무슨 요즘엔 또 그 밖에 자연에서 나오는 기름들, 우리 여러 기름들이 많아요. 이제 또 집에서 또 우리가 식용유를 또 그냥 버리는 게 해로우니까 비누 만들어서 버려라. 비누 만들어서 쓰고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식용유 쓰던 거를 또 비누를 만들어서 해요. 거기다가 가성소다만 NaOH만 넣으면은 비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광고를 천연물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해서 파는 것들은 비싼 가격으로 사서 쓰는 거나 싼 석유화학에서 만든 비누나 효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좋은 건 뭐가 좋냐면은 천연 비누로 만든 거는 버릴 때 천연물이니까 분해가 돼서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석유화학에서 만든 비누는 이게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버릴 때 이제 하수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지. 어쨌든 그런 비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천연 비누 고급으로 아보카도라는 것을 들어봤죠? 아보카도 먹어봤어요? 아보카도 그 기름이 많은 열매야. 아보카도로 또 비누를 만들어 또 비싸게 팔아. 근데 그런 비누는 가격은 비싸, 아보카도에서 비쌀지 몰라도 몸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냥 우리 사는 바디 샴푸로 써도 되고 그냥 헤어 샴푸로 써도 괜찮다. 보통 헤어 샴푸 써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인데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비누로 때를 팍팍 밀어 떼수건으로 그죠? 예예. 네. 그거는 좋을까 나쁠까? 나쁘게. 피부과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때가 몸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때를 팍 밀어내는 거. 그냥 손으로 수건으로 안 밀어져. 그러니까 떼수건으로 해. 떼수건 좀 거칠죠. 그래가지고 잘. 그거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비누가 좀 기름기가 약간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증이 몸에 많이 생기는데 가렵죠. 그게 너무 비누질을 많이 쓰고 때를 너무 많이 받고 그것을 그래. 그 약간 몸에 피부에 기름기가 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비누로 세수를 하고 비누로 목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바디 샴푸로 목욕을 하느냐? 그 첫째 이유는 이 때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때는 좀 몸에 껴 있어야 돼. 이게 냄새가 나니까 그래. 그치? 땀 냄새 때문에 그래. 우리가 비누를 칠하는 거는 땀 냄새 제거하려고. 그래서 향료라는 걸 향료를 집어넣었어 비누에다가 냄새 제거하려고. 저 샴푸도 마찬가지 향료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냄새를 덜 나게 하려고 하는데 머리도 오래 안 가면 머리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피부과 의사들은 그래. 의사들이 하는 얘기라 난 안 믿는데 비누를 쓰긴 써야 돼. 냄새가 나니까. 근데 물로만 목욕을 하래. 피부과 의사는 비누를 쓰지 말래. 손으로 때를 팍팍 밀어내지 말래. 그럼 묻어있어야 좋대. 피부과 의사들은 그래. 근데 물로 하면 깨운치 않잖아요. 그죠? 깨운치 않아서 비누를 쓰는데 비누는 뭐냐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보호가 안 돼. 그럼 피부가 건조해져.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목욕을 몸에서 냄새 안 날 정도만 이틀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어. 여자들도 우리 집사람 그래. 아침에 목욕하고 저녁에도 목욕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고 하루에 2번 정도. 뭐 피부과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전혀 비누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좀 냄새가 나면 실례가 되니까 비누를 하고 그래야 되죠. 어쨌든 그런데 너무 비누를 많이 쓰고 그러면은 이 피부에 있는 지방도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가지고 다 없앤다. 계면활성제 오늘 배운 거는 화학에서 쓰는 계면활성제. 그거 몰라도 되는데 서펙탄트라고 영어로 서펙탄트. 수박 비누 수업이 그렇죠. 서페이스 액티브 에이전트 서펙탄트라고. 그래서 서펙탄트가 결국 비누다. 비누는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옛날 2000년 전에도 비누를 썼다. 만들었다. 어떻게 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 개울물이 비누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직접 그
재하고 그다음에 기름하고 막 섞어서 비누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양진물이 나와가지고 더 좋은 비누가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은 더 좋아서 석유화학으로 비누를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비누를 만들어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연 뭐 아보카도라든지 뭐 이런 비싼 거 가지고 만든 비누가 몸에 좋을 거냐? 별로 좋을 게 없다. 비슷하다. 그러나 이제 비누는 결국 비누는 우리 몸에 중요한 피질까지도 비누의 지방까지도 몸의 피부까지도 다 벗겨내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그냥 비누를 칠해서 벗겨내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막 떼수건으로 막 밀어내는 거야. 그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결론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났죠? 네. 신문도 받고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저녁에 목욕할 때 떼수건 쓸 사람도 손 들어봐요. 오늘 사람 떼수건 안 쓰기. 그거 안 쓰면 한거 같지 않은데. 깨어나지. 그래, 깨어나. 깨어나죠, 그죠? 깨어나는 거는 좋은데 그때 피부한테는 안 좋다. 근데요, 선생님, 네, 머리를 네. 비누로만 감으면 머리가 왜 뿌둥뿌둥 못 쓰겠고, 그래서 4% 감으면 머리가 잘 내려간대요. 그거 얘기는 지금 빼고밖에. 근데 옛날에는 다 피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에서 우리가 쓰는 세수비누 이거는 전부 다 천연 비누야. 천연 비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돼지고기나 소기름 돼지기름을 잘 정제한 거로 하기도 하고 깨끗한 거로 그다음에 과일 뭐 올리브유 같은 이런 거로 만드는 비누이기 때문에 그런 비누하고 석유에서 만든 비누 그거는 지금 샴푸야. 석유화학에서 만든 그 샴푸하고 그 비누하고 이 차이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 천연 비누는 거기에 천연물인 비누 그 천연물인 성분이 있어가지고 상큼하게 벗어내지 못해. 그 계면활성제가. 근데 석유에서 만든 그 비누는 그 계면활성제 있고 그걸 상큼하게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도 이 산성, 알칼리성 이 성분이 이게 달라요. 조금 그 천연 비누는 알칼리성이 좀 높아. 근데 이 샴푸 이런 거 쓰는 거는 요거는 약간 산이 높아져. 산을 좀 높였어.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훨씬 머리가 부드러워진다. 왜 그러냐? 어려운 얘기지만 산도 때문에 산도. 알칼리성보다는 산성에 더 가까워서 머리가 매끄러워진다. 그래서 이 샴푸를 했을 때는 산도가 산성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매끄럽게 나오는 거예요. 피부 머리카락이 알칼리가 가까워지면 좀 거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샴푸로 머리 감은 거하고 비누로 머리 감은 거 차이는 산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쓰이죠. 완전히 달라요. 딱 비누로만 감으면 머리가 그냥 이상해요. 그렇지. 그 산도 때문에 산도. 이 머리카락에 있는 껴있는 그 물질을 제거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샴푸도 뭐 해로운 건 아닌데 그것도 자주 감으면은 두피가 나빠져. 두피가. 머리카락은 괜찮네. 머리카락은 뭐 나 길어서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관계 없어. 머리카락이 해로운 거는. 근데 머리에 피부가 나빠져. 자주 감으면. 그래서 그리고 잘 흠겨내야 돼. 그냥 막 바쁘니까 샴푸를 하고서 그냥 대충 흠기고 말죠. 그럼 안 되고 깨끗이 흠겨내야 돼. 깨끗이 흠겨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지. 그래서 그런 그 샴푸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두피에 묻어 있으면은 해로우니까 머리가 빠진다든가 우리 머리를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이가 들면 저기 하죠, 그죠? 네, 나이가 들면은 조금 이제 머리가 다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염색하는 비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염색하는 물질들에 대한 케이스 하거든요. 염색하는 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염색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좋죠? 그죠? 안 하시죠? 머리가 하얀 근데 염색 한번 하면은 계속 해야 돼, 그죠? 머리 기르는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근데 머리 하얀 머리도 숏카트 해가지고 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10년은 늙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 나는 연세 드신 분이 염색을 자기는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염색 안 했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대. 늙었다고. 이런 생활 자주 한번 힘이 아팠다는 그렇죠. 예. 눈도 뭐 좋아진 적 없는데 근데 그게 뭐 한두 번 했어요. 그건 아니고 눈이 아파질 정도로 어쩌면 해라. 글쎄 저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면 그렇죠. 우리가 감사 많으면 안 하려면 안 해야지. 몸을 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때 그 염색은 저기 쪽 염색이야. 옷나무 속으로 하는 염색이야. 그 옷칠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니 때문에 되게 머리는 어머니 영향을 받아. 어머니 머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드실 때까지 머리가 검으셨어요. 나도 머리가 늦게 휘는 거야. 늦게 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보고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이 머리가 기셨어. 그러니까 50대부터 머리 염색을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선생을 해야 되니까 중학생들 앞에서 머리가 하얗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염색을 5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염색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또 염색을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염색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염색을 안 하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무시하고 그래. 그러니까 염색을 해야 됐을 거였는데 하여튼 염색 약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비누 얘기만 했어요. 뭐 비누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고 있으면 종류도 많은데 어떤 종류를 쓰면 좋을까? 근데 그게 비누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막 비싼 비누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내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싼 비누가 돈만큼 비싸고 필요가 없다. 비싼 거 쓰지 말아라. 경제적이 아니다. 큰 차이가 없다. 비싼 비누 싼 비누가. 보통 우리가 비누도 슈퍼에 와서 파는 비누들 봐서 적당한 가격 너무 싼 거 중국에서 만든 비누 같은 거 사지 말고 한국에서 만든 비누들은 괜찮다. 비싼 비누에 향을 많이 넣으면 비싼 거예요. 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비싼 비누가 값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 됐지 그 정도는? 그지? 그러나 내가 돈도 있고 돈 쓸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비누가 비싼 거 쓸까 안 써도 괜찮고 아니고 뭐 그렇게 비싼 거 썼다고 해서 몸에 좋을 건 없다. 너무 녹화할 때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죠. 그렇지. 그리고 깨끗하게 물로 완전히 닦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생각나시죠? 빨래비누 생각나죠? 지금 빨리비누 안 사죠. 별로 안 팔지. 무궁화표. 무궁화표. 그것도 없어요. 옛날에 빨리 들어가고 그랬지. 아니,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지금 대학생한테 얘기해봐야 이거 안기 강의 안 돼. 빨리 비누가 뭔지 몰라. 그리고 양재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는 게 행복해. 연세 드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옛날에도 할 수 있고. 예전에 빨래비누가 새까만 빨래비누가 나왔어요. 그렇지. 빨래비누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맞아요.
손바닥에 따로. 옛날에는 지푸라고 그러지. 털 옛날에 썰어가지고 목적지 며칠에 빨리 하는 사람 많았고 오늘 하는 사람 많았어요. 오늘 하는 거를 썰어가지고 빼야 돼. 젊은 사람은 때문에 막못 빨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지금 세탁소에서도 가져가서 거기 빨리 했다. 네. 그 화학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지요. 무궁무진하죠. 화학이라는 게. 그 생활 속에 화학만 쌓는 거예요. 화학자들이. 우리 어머니는 서울이 때문에 있었거든요. 원정 다니는데요. 네. 그 고름 치가 방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 살지 말라고 올라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을 모르고 모욕을 많이 전쟁에서 말도 못할 만한. 먹을 수 없겠지.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여러 미팅은 나고 한 사람은 일하다 나갈 수 있는 거 김치는 나도 그냥 그거 그래서 갖고 다니고 얘기만 듣고 가만히 있지 마. 빨리 화장실 갔다 오면 강남 어르신은 일본에 어디 계셨다 오셨다고 그랬죠? 저기잖아 그 원자 폭탄 터진 데서 오셨던 것 같아. 그죠? 한 10시가 아니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은 11시 우리도 안에 떨어져 맞는 거는 가이 끝났습니다. 이제.